같지만 그거 준비해 오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해야 하는데, 그리고 또 그 발표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갑자기 해보려고 그러면은 안 돼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좀 학교 수업할 때는 몇 사람 없으니까 편안하게 하다 보더라도 그것이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거기서 그런 걸 좀 매번 훈련을 해주면은, 그러고 좀 어떻게 하라고 또 제가 지도해주고 그러면은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돼. 그럼 나중에 이제 논문 발표 같은 거 할 때 잘하지. 미숙하지만 그래도 처음 하는 것보다 버벅거리지 않고 그래도 체계를 잡아서 잘 해와요. 근데 그런 거가 평소 그렇게 그 연습을 쌓아주게 하고 기회를 주고 또 요령한 요령을, 그러니까 서로 저 질문하라고 했었을 때 그 질문 같은 걸 이제 받아 보면은 자기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라도 비록 자기가 전공이 아니지만 공부는 제가 보니까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궁딩이고, 하나는 제일 궁딩이는 영어나 변함없는 거고, 두 번째는 방법론이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물론 되기야 하겠지. 근데 방법론을 모르면은 또 많이 헛돌아요. 애만 써. 그래서 미리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씩 얘기해 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게 난 방법론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알게 모르게 어떻게 뭘 생각하고, 간단하지만 그 간단한 거 하나가 여러분한테 와닿으면은 그거 하나로 인해서 다른 걸로 많이 돼요. 일일이 그거 다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 사람한테 맞는 거 안 맞는 거가 있잖아, 그죠? 근데 분명히 저한테 수업 들으면서 저걸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아니면 이걸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은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게 바로 이제 그 두보가 말했던 저번에 전익다사 시야사라는 거거든.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나의 스승이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참 제가 좋아하는 시 글귀 중에 하나, 전익다사 시야사.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나의 스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많이 좀 그 계통에 전공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한테 강연회 같은 거 그런 거 듣고 아니면 그런 거 하고 그러면, 강연회 좋은 점은 한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집약시킨 거니까 뭐든지 주제가 있어야 돼요. 전시도 주제가 있어야 된다. 제가 그걸 70년대서부터 주장을 했고, 그때 외대 제가 가르칠 때 매년 이렇게 전시 하잖아요. 그때는 매년 그렇게 했었어. 그럼 매년 전시 주제를 정해요. 물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대로 하는 거 그러는데, 그리고 또 대학생들이니까 그런 거를 또 잘 알아들어서, 야 그러면 우리 요번에는 뭐 삼국시대 우리나라 거만 한다고 그러면, 요번에는 고려시대. 그럼 고려시대 뭘 해요? 아니 뭐 한글 쓸 놈은 못하면은 거기 있는 거 해서 번역하면 그것도 되지. 꼭 모른다고만 하는, 그런 내 앞에서 모른다고 안 해봤다 이런 말은 안 통해. 왜냐면 방법을 생각 안 하고 꼭 자기가 살아왔던 거, 자기가 행했던 거에서 이질감이 오면 무조건 난 몰라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한다. 저번에 도현 씨도 왜 왕이지 그거 해가지고 한글로 해보려고 그런다고 그랬었잖아. 그런 방법도, 그럼 한글 작품이 되잖아. 거기에는 전혀 한글이 없었잖아, 실은.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방법론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딴 사람이 보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지. 그래서 조선시대까지 쭉 하고 또 그거 끝나고 그러면 아니면 중국 뭐 당대, 당시, 성시 아니면 뭐 이런 거 그럼 주제전이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작품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뭐가 좀 있어져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고선 뭐 그냥 합동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가보면 뭘 했는지 몰라. 다 나름대로 했지. 근데 그 조금만 주제전 했었으면은 아니면 뭐 쉽게 지금 뭐 잘 나가려고 하고 뭐 웰빙전도 있지. 한글 웰빙전 제목 좋잖아. 그 웰빙 뭔가 그럼 그냥 살아오는 얘기 같은 거 아니면 그런 데서 좋은 얘기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걸 주제로 해서 쓰면은 그 전시가 웰빙전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 보기 나름이죠. 응? 보기 나름이죠. 아니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좋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체가 그런 생각을 해서 했었으면은 그것이 전파가 되지. 아니래도 저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저런 걸 웰빙전이라고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지. 또 다른 점도 있겠죠. 그죠? 뭐 효행점도 있을 것이겠고. 아니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근데 조금 이렇게 더 뭐라 그럴까 좀 거룩하고 좀 이렇게 설득력 있고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그 테마를 그 제목 잡는 거가 쉽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왕해지전. 아니야 진짜야. 아니 뭐 그런 것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전 할 때 서론전 99전, 서론 99전 되게 백선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근데 하나는 내 거를 채운다는 얘기야. 나머지 99는 좀 다른 사람 거고 그래야지만 이게 의미가 나중에 설명해 주면 그걸 한다고. 그거 뭐 있어 보이지 않아, 괜히 아무것도 아니어도. 99그러면 199, 299 있지. 아니 제 말 뜻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하고 나면은 그런 것들이 방법론이라.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할 때도 그런 걸 좀 많이 했었었지 뭐. 아무튼 그러려고 그러면 제일 좋은 거가 이론과 이렇게 원래는 이론과 실기가 좀 맞는 말일 수가 있는데 저는 실천이라는 얘기를 주로 써요. 실기 그러면은 조금 뭔가 좀 기술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근데 실천이라는 걸 내가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죠? 실기하면은 좀 기술적이어서 예술과 아니면 학문과 여러 가지 그런 의미하고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실천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실기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옛날 뭐 실습 뭐 이런 거 할 때 썼었지. 그래서 이론과 실천 이것이 더 맞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용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론과 실기 이렇게 썼으면 아마 이론과 실기라는 말이 퍼졌을 거야. 근데 이론과 실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도 이론과 실천 그런 거. 저는 그게 실천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조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저는 실기하고 실천하고는 완전히 달라 보여요. 그렇잖아요. 다르죠. 다르지. 그래서 실기라고 하면 그러니까 뭔가 기술이고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 아니 많이 다르지 않아? 완전 다르지. 조금 단어 다르네. 자체가 다르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마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다가 제가 이렇게 의미를 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근데
그래서 아니면은 자기가 모르게 글로 실기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 말 하나하나 이렇게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주는 그 느낌과 그리고 전체 방향과 이런 거가 굉장히 달라요. 따라서 제가 그 서해 백문부터 이런 그 책 처음 나왔었을 때 앞으로 서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서학이라는 말이 좀 부자연 없이 지금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러면 뭔가 좀 서해보다는 서학하면은 뭔가 뭐라도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론이 좀 치중한 것 같지. 아니 뭔가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는 거잖아. 그냥 서해하면은 단순 아까 말한 실기에 많이 가까운 그런 거에서 서학하면은 거기에 뭔가 좀 학문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하면서 뭐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서해를 조금 업그레이드 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서학연구소 그럼 뭐가 좀 있어 보이잖아. 서해연구소보다는. 그러니까 그 참 로고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치? 반대로 서학이라는 말을 감히 쓰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치. 말하기가. 뭐 예를 들면 학원을 차린다던가 할 때 제가 뭔가를 살 때 서학이라는 의미가 그 말씀하신 서예를 쓰는 사람들은 그 미술만이 아니라 자외 공부와 이런 거에서 학문적인 깊이가 있어야 된다. 그 동의해. 그렇지. 그래서 그 방향으로 공부하는 것까지는 하겠죠. 인정해. 근데 내가 그거를 서학이라는 말을 붙여갖고 나의 안 어떤 쓴다 걸 이거지. 하기에는 그 경지가 되게 높은 것 높아. 같은. 서예원하고 서예연구소하고 다르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요. 서해원은 서해 강습소야. 그렇지. 그냥 서예 강습소까지는 어떻게 차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서학 연구소는 무슨 너무 생각이 예쁘다 좀. 그러니까 이왕 글씨를 쓰니까 저도 뭔가 꿈을 꾸잖아요. 근데 서예 학원까지는 어떻게 차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서학 연구소까지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하나 그런 로고 하나 조금 그런 생각이 상당히 달라요. 진취적이고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혀 무시할 필요는 없고 조금 더 우리를 삶을 윤택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좀 자존감을 좀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거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아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그렇지 않고서 그러면 때우는 것가 되고 기존 잘못된 관행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것밖에 안 돼. 그 사람들이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거는 발전적인 업그레이드가 아니야. 그냥 단순 되풀이에 불과하지. 그것은 별로 그렇게 발전적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사실 서예연구소 가면 어떻게 다녀? 그러니까 한글 쓰는 사람들은 한글 쓰는 사람들은 서학이라는 공부도 안 돼 있는데 잘 어디를 안 써. 잘 쓰는 게 아니라 맞아요. 못 쓰는 거죠. 쓰지. 안 쓰는 게 못 아니라 못 쓰지. 쓰는 거지. 감히 생각도 못하지. 왜냐면 서학하면 선생님 어떤 이론이 확실하게 딱 정리. 이론이 돼 있는 적인데 그것도 없이 막연하게 서예는 누구나 쓰니까 그냥 쉽게 쓰는데 서학하면 지가 뭘 한다고 서학연구소까지 이랬네. 다른 사람이 그럴 거야. 선생님처럼 이렇게 일단 그래도 이제 그런 거가 있지. 알고 거가 써야지. 그러니까 옛 사람들은 항상 비유적으로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그거 동감해요. 상중하가 있을 때 목표를 상에다가 주면은 중밖에 못한대. 최고로 올라가. 상에다. 목표를. 근데 이제 중에다가 주면은 하도 못된대. 맞아. 그건 그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설사 안 됐더라도
높은 경지를 생각하고선 향해 가는 것이지 꼭 그것이 뭐 된다 안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어떠한 경지가 있겠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구더라 나중에 하다 보면 나오는데 장애간 그저 서예를 갖다가 신품에다가 뒀거든요. 그때 신품이라고 하는 거에 둔 거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 왜냐면 그 최고의 경지고 서예를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예를 좀 그렇게 띄워놓은 거야. 그래서 접신이라는 말도 쓰고 그랬거든요. 신과에 접한다 그런 어떤 정신적 이런 거가 그 정도까지 가야지 이제 서예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심플에 나이라는 사람은 뭐 몇 안 되지만 그런 걸 얘기를 하고 그런 단계 계급을 품계를 갖다가 설정을 해놓고 하는 거가 그것이 바로 서예를 수직 향상시킨 공로로 인정해 뒤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없고 쭉 했었으면은 서예가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데에서 밀려버리고 안 됐을지도 몰라. 앞으로 저만 해도 이렇게 선생님이나 저희 선생님이 이렇게 글씨 쓰는 공부했던 거를 못 쫓아가겠거든요. 그렇게 열중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드는데 그만큼 아니지. 할 수 있지. 그런가요? 저도 이렇게 또 잠깐 말씀을 이렇게 목표를 좀 높여야 그 반이라도 따라가니까 아 목표를 해야 되겠다는데 저는 지금 계속 막 요즘에 좀 컸다고 저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이렇게 한 말 못하다가 이제 컸다가 조금 선생님 막 혼내시고 뭐 해라 그러면 저는 선생님만큼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아니야. 하는데 그거는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선생님보다 나아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 되긴 한데 선생님보다 나아야지. 근데 지금 사람들이 네. 옛날 사람만큼 글씨 안 써요. 근데 제 글씨를 안 기준으로도 저 다음에 쫓아오는 사람이 또 저만큼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지만 어쨌든 계속 선생님보다 뛰어나는 건 결국 선생님한테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야. 물론 그래 그러니까 해야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뭔가 이렇게 그렇지 뭐 아직 젊잖아. 첩첩산중 같은 느낌이 아니야 첩첩산중이라도 근데 재밌는 거가 그 그 말 이해가 되는데 어떤 하인도 계급이 있다? 왜 그 계급이 있냐면 하인이 양반집에 하인하고 새갓집에 하인하고 또 어디 그 술집에 하인하고 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인이 서로가 달라. 같은 하인이라도 재벌집 무슨 이런데 그 기사가 같은 건 보통 폼 잡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어떤 문학 높은 이런 경제 학자들을 거기에 하인했던 사람은 그냥 들었던 거니까 지 얘기가 아니잖아, 그지? 자기는 그냥 이렇게 거기는 뭐 주로 차 이렇게 나누면서 했던 뭐 이런 얘기를 기동량을 했을 거 아니야. 그 나중에 하인 모임해 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격이 다른 거야. 자기는 몰라. 그렇지. 그 생각이 있었어.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자네가 여기서 나랑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배워서 했던 얘기를 맨날 여기서는 뭐 모른다 뭐 한다고 그랬더라도 자네 선생이라든가 아니 주위에서 뭐 하다가 몇 마디 하면 그 사람들 놀래. 자네는 몰라.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 벌써 거다.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자네는. 그럼 자네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를 따지지 마. 그러고 뭐 안 된다 뭐 이런 걸 따지지 말라. 그리고 뭐 남하고 비교를 절대로 하지 마. 그거는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내가 이번에 저번에 말해서 좀 아직 시간은 또 뭐 일주일 연장돼서 사회가 옆하는데 나 안 내려고 이번에 안 내려고 일부러 여태까지 걸 내가 70년대부터 했었으니까 몇십 년을 한 번도 안 빠졌었거든.
근데 왜 내가 맨날 냈었는가 생각이 요새 그러니까 다시 70대니까 사춘기가 되는 거야. 아, 70대는 사춘기예요. 제2의 사춘, 제3의 사춘. 아 그냥 이렇게 한번. 네.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하는 거야. 내가 아직도 작품이 좀 자신도 없고 또 내서 저런 걸 좀 이렇게 해보려고 생각했는데 어설프고 뭐 아무튼 그러니까 꼭 내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그렇다고. 네. 선생님 다시 그리고 여태까지 왜 꼭꼭 냈었어야 하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뭐 시간 맞춰서 억지로 하려고 하면 뭐 충분히 하지. 근데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내 마음에 그래서 드는 것 같지도 않는데 그런 작품을 꼭 내야 될까? 이 나이에? 그러니까 사춘기 드는 거야. 한번.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안 내려고. 관심도 없는데 뭘 내? 진짜 다른 사람도 그래. 별로. 내든 덜 내든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내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거로 그렇지. 가는 거지. 그렇지. 그게 무슨 누가 내린다고 내고 그건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생각과 해서 의미도 별로 없을 거고 그래서 우선 내가 부족하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냥 한 번도 안 빠지셨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도 생각하지. 그러고. 아니 한 번도 안 빠지고 내셨다니까. 아 그러니까 더 한번 왜 생각해보는 내가 거야. 그거 꼬박꼬박 내야 되나 싶어서. 난 저 학교 다니고 이렇게 쭉 하면서 학교 다닐 때 왜 휴학을 한번 못했을까가 굉장히 후회가 돼. 특이하고. 물론 재수는 안 해봤었지만 재수 해봤었으면 아마 그런 생각 안 했을 텐데 학교 다닐 때 왜 그 휴학을 한 학기라도 안 해봤을까? 그게 난 제일 후회가 돼. 계속 지금까지 키퍼 러닝이었거든. 그게 과연 옳은 건가? 좋은 건가? 그런 생각이 요새 70대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또 해보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해온 일과 내가 어떤 이런 건가 이런 것이 과연 옳았던 건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지금 어떻게 볼까 세상하고 내가 좀 단절하려고 그러거든요. 많이 좀 그래 왔었고 했는데 그것도 옳은 것인가? 꼭 내가 어디에 있어가지고 꼭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닌데 뭐 내가 없는다고 해서 관심도 없는데 굳이 뭐 내가 같이 있어야 될까 그런 생각 등등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고서 지금 내 작업하는 거가 더 옳지 않은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물론 괜히 사춘기 한번 생때 부려보는 거야. 글쎄 조금 센 그런 것 같은데. 생뚱 같지는 않아요. 아니 좀 아니긴 좀. 그건 내가 한 1년부터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던 것이겠고 아직까지 뭐 건강은 이때까지 좀 너무 바르게 이렇게 건강은 나쁘진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아 유한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과연 몇 년까지 옛날에 잡았을 때는 그 길어야 75세 정도였거든요. 지금 그리고 조금 더 연장한다고 해도 80세야. 뭐 눈도 좀 나빠지겠고 여러 가지. 근데 조금씩 그런 증상이 오고 그러는데 글쎄 그걸 꼭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아니 결국은 자기 자신 위한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 그런 거를 거를 좀 해서 등등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것도 저것도 해서 관심 안 가져주고 저렇게 하고 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많은 걸 이렇게 자료 보여도 여러분 나한테 하는 얘기 하는 거 없던 것 같아요. 물론 속으로 했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나는 들은 바가 없어. 그럼 그것도 관심 없는 거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은 나한테 뭘 보여주는 게 있었어? 나는 꽤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거의 다 보여줬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이건 제가 뭐 야단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보일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좀 자꾸 그 홍옥이가 이렇게 뭐 아무튼 뭐가 일이 있어 가지고 생각이 나서 뭐 지적하다 보니까 홍옥이가 그 옛날에 쓴 글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보낸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 부친 돌아가셨어.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도 이렇게 뭘 하다가 저 홍옥이 글을 발견해서 한번 읽어보니까 이 친구 이렇게 생각했구나. 지금도 그 명절 때나 뭐 스승 때 이렇게 뭐 계좌 이체하고 이렇게 뭐 편지 보내고 그래요. 그런 학생들이 몇몇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만 난 재롱 피우고 싶거든. 그렇다고 내가 뭐 별로 잘해준 것도 아닌데 그네들은 그런 것이 좀 강했던가 봐. 근데 저도 홍옥이 선생님을 보면 홍옥이 선생님 보면 참 진실 하여간 진이라는 거 진. 참 저거라는 정말 한 진실되다는 진이라고 해야 되죠. 하여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참 그냥 좋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아주 참 모습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요? 네, 그 홍옥이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진실하고 성실해야 된다고 늘 근데 얘기하잖아요. 부부가 같은 것 같아. 부부가 아주 그런 삶을 사시는 것 같아. 우리 집사람 모르잖아. 아니 저는 저기 홍옥이? 예 그래요. 부부 아주 그냥 뭐 이렇게 과장된 것도 없고 뭐런 것도 없고 하여간 그냥 있는 대로 해서. 아니 안 그랬었으면 예. 저랑 지금까지 연을 못 맺어요. 중간에 끊어지죠. 선생님하고 저 서람 용어 사준 여기 또 회장했었고 한국서양연구소 회장했었고. 아 그래요? 저한테 배워서. 그거 오래전에 선생님하고 연을 맺으셨구나. 거기 다 써있잖아요. 그때가 진짜 이렇게 오래됐던 게 2000년? 오래됐죠. 제가 안 네네 살았어요. 그러네요. 난 여기에 그건 좀 그러니까 제가 그랬었잖아요. 친구는 전. 그리고 또 하나 붙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선택권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학생이 선택권이 있지 선생이 선택권이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누굴 선택하고 싶더라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배우는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지금도 저랑 이렇게 관계 있는 그런 학생들은 자기들이 선택해서 지금까지 안 놓은 것 뿐이라고. 그 중간에 선택을 그만둔 경우들이 많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더 연을 더 만들고 싶지도 않은데 선택한 그러니까 그걸 오래 그냥 유지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내가 했었잖아요. 저는 거짓말 안 해고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저는 그대로 실천을 해요. 근데 그때는 저는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 벌써 똑같은 얘기를 몇 번씩 확인하게. 이 사람은 확인하는 게 아니야. 어제 사랑했다고 서로 또 확인하고 나 잊지 못해. 그럼 가라고 그러지. 나 그거 못해. 그렇게 살지도 않아. 재미없잖아. 그치? 그렇게 됐고 그렇게 좀 무거우니까 나랑 같이 있지 않으려고 좀 늦게 오고 그러는가 봐.
아니요? 그래서 화나셨어요? 아니 계속 화나셨어요? 화나 안 나시고 좀 저라면 좀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아, 다 아니, 아, 시간 되는데도 안 오고 꼭 네. 보면 아니 조금 일찍 온 게 나- 잘못. 아 나가 그래서 그런 거 없다. 어려운가? 아니요, 그건 그런 아니고. 그런 얘기 했었어 둘이 잠깐. 아니, 꼼꼼하게 해놓고 이렇게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나야 뭐늘 그게 생활이니까. 괜히. 근데 저는 또 조금 일찍 와가지고. 자 그런 얘기 다 좀 빼고 또 그런 잠깐 잘못 얘기하다 보면은 삼천포로 빠지고 그게 또 오해가 살 수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필요 없고. 어떤 때 실없는 농담을 잘못하다 보면은 안 하다가 그런 말 잘못하다 보면은 그게 일파삼파로 퍼져가지고 원래 뜻이 아닌데 잘못 곡해하고 그러면 더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별로가 생각을 하고. 양은이라는 사람은 참 재밌어요. 그리고 왜 재밌냐면은 양은이 참 물론 그 작품은 많지는 않고 그러는데 양은은 최고래 능서인명 지금 이걸로다가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거가 무슨 냐면은 이름 그대로 고래 예로부터 능서 능서는 뭐 글씨 잘 쓰는 사람을 채집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부터 글씨 잘 쓰는 사람 한번 명단 뽑아보자 그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최초로 사회가 처음에 그 고대 사회가를 처음 모아놓은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을 모아놓지는 않았었어. 그리고 이 사람은 왕원지의 그 조카야. 조카고 왕원지한테 또 배웠고 그래서 왕원지 또 제자 겸 조카고 그러는데 글씨는 물론 잘 썼고 그랬었지만 그때 왕원지가 워낙 뛰어나니까 왕원지를 사면은 양은은 거저 산다 그런 말도 좀 있고 또 뒤에 평가할 때 그런 평이 있는데 그 말도 참 재미있어. 계집종이 부인으로 될 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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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죄송하지만 여기 셋이 계집종이라고 쳐. 그래서 이전 자네가 이전 부인이 됐어. 근데 3일 지났어. 그러면 그 자네 태도가 어떨까? 거만하지. 본처처럼. 신분 상승. 아 그래? 그러지 않을까? 뭐 사람마다 틀리니까 모르겠지만. 그건 장유빈 같다 약간. 아 근데 네네. 몰라 나는 그런 걸 모르니까 모르지만 여기 표현은 그런 것 같아. 자기 그 그릇에 맞지 않아서 수줍다. 시집 온 지 3일 돼서 그 계집종이 갑자기 그 부인이 돼서 수줍은 그러니까 이 행동 거지가 맞지 않는 그런 식으로다가 비유한 최초의 그 비유 대상이 되는 사람이 양은 글씨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자신 있게 쓰지 않고 뭔가 좀 벌벌 떨거나 아니면은 좀 잘해보려고 아니면은 뭔가 어설픈 이런 식의 표현이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이 글씨가 좀 그러한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 글씨 보면은 알 수 있지만 일단 전체 맥락이 없죠. 전체 맥락이 이어지지가 않고 지금 필새도 이렇게 안 이어지는 거 보면은 이거는 각본이라고 한글 이게 색인 거라. 쓰면은 이어지잖아요, 그지? 필새가 굵고 가늘고 아니면은 저 먹색깔 진하고. 근데 이거는 거의 일정하고 이렇게 끊어지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각본이야 이것이 그 각본이라고. 그걸 보는 법이야. 그럼 많이 보면은 금방 느껴져요.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좀 물론 활달하고 뭐 이런 거 그 당시 그런 건 있지만 세련되고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어설프다. 그런 게 아까
계집종이 그 부인이 돼서 행동 거지가 마땅치 않은 그런 식으로다가 좀 많이 그 비유를 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가 그 저도 그 나중에 송나라 때 뭐 이렇게 연구할 때 이렇게 보니까 채용의 그 딸 채염이 그 최초의 그 어떤 여성 사회가라고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아주 재능이 뛰어나. 그 채용이 그 옛날에 그 줬던 걸 다 피난 시절에 잊어먹고 그랬었는데 그 몇백 번을 그래도 그거를 다 머리 위에 외우고 그랬는가 봐. 그래서 나중에 조조가 그걸 해달라고 하니까 그걸 다 외워서 베꼈어 줬다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니까 상당히 그 재녀겠죠. 파란만장하고 그랬었었죠. 아무튼 거기에 무슨 딸이 둘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는 그 북쪽으로다가 시집가서 그 북쪽의 어떤 서해 유파를 갖다가 그 형성을 전해준 거지. 그러니까 채용 거를 전해준 거지, 그렇지? 하나는 또 남쪽 남쪽으로 좀 시집을 보내서 호주 급작으로 시집을 보내서 이 양씨 양씨 집안 요 사람의 그 엄마가 뭐 됐는가 봐. 양은 씨의 그 엄마 계통. 그래서 요 밑으로 채용 계통이 내려오는데 이 아까 그 양은은 왕언지의 조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언지의 조카니까 남파잖아. 요 남파하고 아까 채용 계통으로 내려온 요런 거 부파하고 다시 합쳐져 가지고 한 것이 양은의 유파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은 그 조선 특히 이렇게 보면은 저는 그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보학 같은데 좀 밝은 사람들은 그런 걸 알던데 우리는 이 친계 계통만 하거든요. 근데 조선 같은데 보면은 친계도 있지만 그 사돈집에 그쪽에 세력이 하고 그러면 같은 유파에서 그 집에서 공부를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내 작품이 사돈집에 많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내 개인전하고 나면 그 이모들이라든가 무슨 갑자기 가져가서 쓰면 그 사돈 계통에 있는 것이지. 처갓집 그 계통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서예 같은 거라든가 학문 이런 거 따져볼 때도 그 조선에서는 항상 그 사돈이라든가 그 처갓집, 곱작 계통을 같이 봐야지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만약 그 집에서 조실부모 일찍 하고 그랬었으면은 엄마 데리고 가가지고 주로 외갓집에서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에 가학이 있는 거가 여기에서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또 새로운 파트에 또 얘가 또 뛰어났다고 하면은 새로운 유파가 되는 거죠. 그죠?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쉽게 이렇게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아버지, 아들, 손자 이런 것만 연구해가지고는 안 되고 많은 거를 봐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글 씨가 보면은 남조하고 아까 같이 그런 영향이 있어서 북조 이 계통도 같이 이렇게 됐다. 근데 이 사람이 남긴 것은 바로 그 최고래 능서인명인데 제가 이렇게 옛날 논문 쓸 때 그런 것도 썼었지만 중국의 학원파라고 하는 거가 있거든. 그 학원파 작품에 보면은 최고래 능서인명을 쓴 작품이 있어. 그러니까 제목을 최고래 능서인명이라고 하고 작품을 내가 하나 소개시켜주면 학원파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참 어려운데 어려울 건 없는데 어려운데 중국의 어떤 이렇게 전통하다가 현대파가 나오면서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파는 원래가 15세기 그 유럽에서부터 나왔었는가 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그 종교에서 그 종교만 이렇게 쭉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전 그 학교식으로다가 이렇게 키우고 거기서 새로운 학문이 나오고 거기서
한 거가 유파가 돼서 그래서 학원파라는 거가 새롭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새롭게 유파가 등장한다는 것은 새로운 기치를 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종교 단체 급작에서 여기서 그 유래가 됐는데 여기에서도 중국에서 이 사람들이 처음 그러니까 1996년에 그에서 그 사람들이 그 일기들이 처음 나왔었으니까 그게 1900 몇 년이냐 90년대 초에 대학교 문이 열린 거야. 그 문화 대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때까지는 학교 문이 안 열렸다고. 그러니까 중국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문을 다 닫았어. 그래서 그 일반 학자들이라든가 교수가 그걸 가면 홍위병이 다 때려 죽이고 그냥 시골로 보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뒤늦게 학교를 열은 거가 1900 초야. 그래서 그 일기들이 아마 그때 전 탄생이 되는데 그때 일기들이 그 전람회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미술학원 했었었는데 그 기치를 학원파라고 했어. 그래서 중국에 그 학원파가 새롭게 아주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95년에는 광서 현상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학원파를 주도했던 사람이 천전예 그 진진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교육 이념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고치시키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광서 현상이라는 거가 있었어. 그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중국에 3년마다 국정 같은 게가 열려요. 열리는데 이 진진념이 그 교육을 했었어. 하기 전에 열리기 전에 이제 그 교육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상을 고치시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거 거기에 특선 이상급을 해서 광서 현상이라고 이게 크게 변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기존파들이 전통파들이 이렇게 하다가 학원파들이 특세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유파가 중국에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학원파라는 거가.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대학교에 그런 거 생겨지고 그러니까 일반하고 대학파하고 우리는 대학파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파 해가지고 전람회를 그 졸업전을 했는데 사람들이 가서 보고 실망을 했어. 일반 서수전하고 다른 게 없어서. 우리는 대학파전 이래 해서 봤었으면 뭔가 새롭고 달라졌으면 우리 학원 한국 사단이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안 그래? 거기는 뭔가 좀 전문적으로 배우고 뭐 했으니까 우리 학원 스타일하고는 뭐가 좀 달라서 이렇게 좀 근데 학원하고 서수전하고 똑같으니까 에이 이렇게 해버려. 그러니까 어린 놈들 뭐 에이 이렇게 근데 이런 거가 바로 그때 만약 누가 거기에 교육자가 이렇게 새로운 뭐가 고치시켜주는 교수가 있었으면 다르겠어. 거기 가르쳤던 선생이 학원 했던 선생이 가르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유학 갔다 온 사람이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만약 이런 스타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 좀 이렇게 했었으면 이게 벌써 서단을 확 달라진다. 아니 충격을 던져줘가지고 뭔가 생각하게 달라지고 이게 달라지게 되겠지, 그지? 그나마 내가 와가지고 교육해가지고 이렇게 이론 접하고 저렇게 하니까 그네들의 작품과 그네들의 활동이 일어나면서 지금 그래도 나온 사람들하고 학원만 했던 사람들하고 좀 그래도 차별성이 있는 거잖아, 그죠? 느껴야 안 느껴요? 그렇지만 내가 강력하게 난 그렇게 뭐 파를 만들고 싶은 난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게 강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영향이 있어. 그 작품이 이거라고.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작품 한 권 따른 게 아니라 왕이지, 그치? 왕원지. 이렇게 하면서 뒤에 조지경, 오준경. 이 사람의 그 낙관을 있는 거를 갖다가 그대로 이름만 옮긴 거야.
그러면서 최고래 능서연명이라고 제목을 한 거야. 그래도 이게 하나의 작품이 되지. 의미가 있잖아. 이런 식의 학원파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었을 때 그 옛날 그 조전생 같은 관념으로 봤으면 이게 무슨 작품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또 어떤 경우는 지금 여기다가 소개는 안 했었지만 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거는 그 지금 이제 박사 받아서 좀 유명한 여자야. 그 작가가 그 여자인데 그때 아주 뛰어났어. 그것도 광서현상 거기에서 이제 특선을 받아서 했는데 그 칸을 치고 뒀다가는 그 중국에 그때 보면은 그 운남서 그쪽에는 여자들만 쓰는 글자체가 있었어. 아니, 내가 소개도 하고 그러는데 그 편지도 쓰고 그러는데 그 여자들만 이렇게 알아보게끔 지금도 내려와. 남자들은 안 쓰고. 그러니까 한문하고 조금 다르지. 그리고 일본에는 가나 같은 거가 있지, 그지? 그러니까 네 칸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 칸은 그 운남서 그거 글씨를 쓰고, 요 한 칸은 일본 그거를 쓰고, 가나를 쓰고, 요 한 칸은 한글을 썼어. 그러니까 한글은 우리나라 그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은 여자고, 그러고 한 칸은 비워뒀어. 무슨 의미야? 내가 이것을 창조하겠다는 얘기지. 이런 게 학원파 작품식이야. 주제가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하고는 완전히 뭐가 다르니까, 전통 이런 게 다르니까 확 각광을 일으키고 그랬었지. 그 내가 쓴 서예와 중국 서단에 거기서 도판과 그런 거 내가 다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봐야 되는 거야. 나도 그걸 하셨을 때 처음에 내가 갔었을 때가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좀 팽배할 때니까. 그래서 내 논문을 굉장히 중시했었지. 왜냐하면 이 학원파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거기 잘 해놨으니까. 그래서 일부는 그 학원파들을 싸우고 이렇게 대립하고 뭐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외국인이잖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논문을 쓰고 저렇게 하니까 내가 처음 거기 96년에 가가지고 거기 그 중국 미술을 학부가 내는 거가 있어. 그 박사반 처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이 그렇게 와서 나보고 그 글 의뢰가 왔어. 뭐 논문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 써준 거가 학원파야. 그랬더니 그것이 이제 아주 그냥 비상한,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첨단해가지고 문제점들이 지금 팽배하게 있었던 거니까. 그 외국 사람이 보는 시각이 상당히 크잖아, 그치? 더군다나 박사. 그래서 그 길이, 그것이 많이 했었고, 내가 또 논문에 또 그걸 또 하니까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 이것은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야 된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서단에 대해서 뭔가 일어났던 이런 거가 있었나? 아니면 그런 현상을 뭐 생각할 거가 있었나? 아니면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되나? 전혀 없었잖아. 그죠? 없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과도기, 발전기라. 어떤 격동을 일으켜주고 뭔가 계기가 돼야지 찬반론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냥 위에 것만 전통만 계승해서 쭉 이어가는 거는 과도기밖에 안 되잖아. 그죠? 다음 뭐가 내려오기 전까지. 아직까지 안 내려왔다.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그냥 흘러가는 진행이.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의식이 필요하다. 아까 그 말씀 중에도 한글은 뭐 서학이라고까지 참 얘기하기가 어렵다 등등하고 그러면 아직까지 의식이 없고 저렇게 했었으니까 그건 당분간 더 지나가야 되는 거야. 제 말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끄덕끄덕만.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나마 한서론에서 기존에 있던 걸 저렇게 좀 한번 정리를 했다든가 뭐 이렇게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일 수도 있지, 그지? 근데 정리만 하면 뭐하냐고. 정리해서 정리된 뭐가 얘기가 나와야지. 응? 정리가 다 안 아직도 됐죠. 남았어요. 정리가 다 된 게 아니지만 또 어거지로만. 아직도 지금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딴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자꾸 근데 그럼 뭐라고 딴 사람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뭐 한글 계통 잘 모르고 썩 관심도 크게 없어요. 지금 그 내가 거기에 지금 전력 투구를 할 만큼 내가 그러지를 못해. 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 계속 잘못하고 어설프게 해봐야 욕만 먹지 내 하던 거 내 걸음이나 갚는 거가 낫지. 너 뭐 이거 하니까 그것도 해봐라. 이놈저놈도 하고 그럼 나중에 미친놈들. 그러니까 아까 내가 고민 중에 그런 것도 속해 있는 거야. 아까 사춘기라고 하는 거. 내가 생각했을 때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진세 선생이라고 있어. 김지혜 선생을 내가 참 좋아해요. 상당히 좋아하고 털털하면서 아무튼 좋아해. 좋아한다고 그러면 좋아해. 술도 잘하시고 또 나를 이뻐해 주셨어. 이렇게. 근데 그 양반이 한글 이렇게 정리할 때 그때 조교 했던 사람이 이지연 고로실 조선자 산돌이었어. 그렇게 썼었는데 그때 이지연생은 서울대 나오고 좀 또 그 부평이고 다 그냥 그 땅일 정도로 그 집안이 또 부자예요. 여러 가지 뭐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막 서다 이런 거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이런 어떤 그래서 그런 걸 주로 이렇게 컨트롤했던 사람 남천주? 남천주요? 누구지 김천주? 김천주 선생. 그렇게 좀 많이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고라지 선생한테는 장차관 부인들을 다 주고 이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산돌 선생은 뭐 그냥 욕심이 많으니까 윤배경 선생을 소개해요. 윤배경 선생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좀 봉석 뭐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됐는데 내가 보면 그게 그때 처음 한글이 그러니까 자료가 나오면서 보급되기 시작한 계기라고 난 생각하고 그거를 해준 사람이 김지선 선생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하면서 뭐가 나와야 돼. 정리되니까. 그리고 그걸 쓰기만 했었지 그건 아니라고. 그거는. 그 뒤에 홍은표 선생이 있었고 저랬었지만 홍은표 선생은 내가 보면 서예 같은 걸 몰라. 그러니까 이런 데 관심이 없어. 명예형만 있고. 그러니까 이걸 못해. 김진생은 그거 하고 호탕하고 저렇게 하니까 이것만 해줬으면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 요게 있었어야 된다. 요 분류를 할 때 분류하면서 그 근거와 이렇게 뭐해서 이렇게 뭐 서체가 어떻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걸 이거가 나와주기만 했었어도 이것이 벌써 한번 정리가 된 거야. 한글이. 그럼 물꼬가 터. 내 말 틀려요, 맞아요? 제가 보기엔 그럴 만한 저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아니. 그래서 그런 무슨 그런 게 아니라는 거가 아니라 때가 그렇다는 얘기라. 네, 때로는. 그때가 기회였다는 얘기라. 놓쳤어. 그러면 요 한글이 지금처럼 가지. 자각을 하고 내가 의식하고 설사 따라가더라도 궁체를 따라가고 아니면 뭘 하고 그러더라도 이게 여기서 정리가 된다니까. 흐름과 이런 거. 혹시 원광대 서예과 출신 넘어가 그냥. 이규복 혹시 아세요? 그 사람이 지금 출판 의뢰를 받아서 궁체에 대한 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공부하라고 그럴 때는 안 하고 그냥 들어가고서 그러니 참 좋은 놈이 한국사에서 처음에 썼잖아요. 이거
그냥 그 산쪽을 다 뒤져가면서 혼자 사진 찍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기특해서 맨날 술사전 공부하고 선생님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 홍대 가가지고 캘리그램 아니 뭐 이상한 거 지금 해가지고 그딴 거 나오고서 먹고 산다고 그러고 인제 와서 그런 얘기하고 그러고 세월이 유한하다니까. 지금 출판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 책이 나오면 몰라. 어떻게 될지 그 몇십 년인데 그렇게 하고 그 공부한 거. 네. 그게 끊임없이 이어지고 끊임없이 해도 이게 설쳐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누가 취미생활로 나왔다가 뭐 이거는 안 된다니까. 그리고 이게 흐름이 있어서가 요때 유행했다고 요때 각광받는다니까 공부한다. 뭐한 그런 거. 학문은 그게 아니야. 그냥 하셔야 돼. 궁둥이로. 근데 지금 한글을 쓰는 사람이 한글 서예 이론에 관심 가진 사람이 몇이나 돼. 지금도 몇이나 돼. 이상한 쪽으로만 나와. 몇이나 되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어지지 그러니까 않고 나온 거야. 요원하다는 얘기지. 거기 하고 그 학생 지금 박사 받아서 그래도 좀 하고 그러는데 일이 뭐더라. 내가 그렇게 하고서 야마 너 한글에 그거는 그냥 갖다 태극기야 갖다 꽂으면 돼. 그렇지. 그때 그 당시. 그래서 그 성대에서 그에서 논문 발표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설경 광록원 선생님이 그때 한글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기 시작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내가 뭐 안 해도 죽을 뻔했어. 그딴 얘기를 왜 거기서 해? 한서요. 한서. 아무튼 그래서 걔가 그 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면 돼. 근데 바탕의 공부는요, 좀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아무튼 취미로 하면 안 돼. 선생님이 이렇게 책 이렇게 쓰고 저렇게 하는 거가 취미로 그게 되는 거가 아니야. 거의 맨날 하루에 10시간씩 맨날 앉아가지고 요새 얼마 전에 내가 다시 또 무슨 취획해서 뭐 또 피도 흘리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런 거가 있어야지만 이런 거 정도가 돼야지만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지 않겠어. 사춘기와 이런 거.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또 다시 어울려야지 그런 거 생각도 등등 여러 가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사춘기. 젊었을 때는 그냥 그런다고 투구하는데 지금은 이제 저 뒷방 늙은이처럼 아니 저기 하는데 굳이 그런 조전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실 만도 하겠죠. 너무 답답해요. 그냥 아는 쪽에서 굉장히 답답해요. 나는 특히 한글 게임. 아니 나는 서단이 안 보여. 다 보이고 다 보지. 또 한 사람 무슨 뭐 또 논문집 냈다는 거 또 보내주니까 또 봤지 뭐 등등. 뭐가 안 보이냐고. 다 알아. 알지만 저희와 이렇게 깜냥과 기타 이런 거 보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고세대 있잖아요. 1세대에서 캐릭이 거의 연예인 수준으로 막. 그러니까 그런 게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뭘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제일 좋은 거는 올바른 선생한테 올바른 사과를 갖고 올바르게 배우면 돼. 그러면 그게 늦었어도 빠른 거야. 하다못해 이정재 선생은 몇 살에 배웠어? 일자 무식으로 배웠어. 거가 잘났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래도 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학진에 우리 서단에서 제일 그 못했던 그 5천만 원 프로젝트에서 아마 그 책도 나오겠지만 그 정도까지 했으면 성공을 한 거지. 내 생각은 그렇다. 근데 이것저것 폼 잡고 뭐 정신분장을 다시 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그러면은 전혀 관심이 없어. 내 말이 전혀 과장되고 지나친 말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인정을 할 때 비로소 한 걸음이 나가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시간 많이 보냈지. 쓰잘데기 20년. 그참 묘한 생각을 갖고 계셨던 하세나 선생님. 것 같아요. 그 대학원 처음에 그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 그 사회과 나온 애들이 전 대학원 들어온 애들도 있고 일반 저기들이 좀 있고. 그럼 사회과 나온 애들은 아무래도 전공을 했었으니까 뭐 처음에 깜짝 될 거 아니야. 뭐 얘기라도 하고 뭐 아는 척도 하고 하다못해 무슨 뭐 안진경도 뭐 아는 거. 그럼 뭐 그 여기 그 일반 그 아줌마들 아니면 그 저 나이 든 사람 아우 쟤들은 사회과 나와서 아니 난 그 말이 가지고 복통 터져. 그래도 쟤들 사회과를 나온 거 맞는데 개털이라고. 걔들한테는 미안하지만 한 학기 지나고 그럼 다음 학기 때 한번 얘기해보자. 걔들 나중에 그거 못 견디니까 그 딸 학교로 간 애들 많았었어. 저기 무슨 경기대학 아니 그때는 경기대학인가 보다. 어디죠? 거기 논문 안 쓰면 되는데 거기. 그 실기만 해서 이렇게 석사하고 안 되니까. 근데 과연 죄송한데 서예고 간 사람들이 사회를 목표로 갔느냐도 문제죠. 전 거기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대학 가려고. 그냥 그 성적에 맞춰서 들어가려고 들어간 것이 더 많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도희 자꾸 그러잖아. 왜 꼭 남을 얘기를 하냐? 너나 하면 돼. 했잖아. 꼭 보면 자기 그 약한 사람 저기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은 뭐해서 저고 저 사람은 뭐 내가 하나 개털이야. 그 벗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멀었네요. 그래도 많이 저기 이렇게 했다고 생각. 하다부터 자네 선생 뭘 그저 사단에서 그렇게 대단하대.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런 생각이 있어야지 되는 거야. 올바른 인식과야. 그래 나 글씨 뭐 한참 적어왔을 때 선생님은 각자 다 쓰시지만 그러면 나 이거 해설해도 이거 선생님 하나를 따라 먹겠다고 내가 좀 몇십 년 이거 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5년간 열심히 쓰고 막 그러니까 좀 기초가 잡혔다. 왜 윗사람을 왜 뭘로 봐서 깨갱하냐고. 조전 선생님 안 그랬습니까? 깨갱하는 게 바보지.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난 이상해. 깨갱이라고 하면 누가 객관적으로 어디서 다 인정을 받던가 아니면 뭐가 돼야지만 깨갱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적어도 내가 한국 사단에 볼 때 그런 사람 없어. 없어 나 거의.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만 잘하라고. 그럼 보인다니까. 우리 학생들 몇 년 나라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더니 아 선생님 이제 잡지도 볼 거가 없고요. 전시가 볼 거가 없대. 옛날에는 맨날 그것만 가서 뭐 했거든. 눈이 떠지잖아. 눈이 떠지면 달라져요. 맨날 그 작품 그거고 저거 뭐 볼 거 없고. 선생님도 원하는 거야. 걱정할 거 없어. 거기도 짱인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뭐 대학원 과정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전 사회 이게 사람이요 그 죽을 때까지라도 언제 죽을지는 뭐 다 순서가 없잖아. 순서가 없는데 내 생각에 올바른 걸음을 걸었으면 좋겠어. 가는 날까지 우왕좌왕 걷지 말고. 그게 조금 덜 가고 조금 뭐하고 그러더라도 뒤에서 봐도 떳떳하고 아무래도 자기도 걷는 게 떳떳하고 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면 많지가 않아. 자기 걸음도 못 걷고 그냥 옆에 끼우끼우 타느라고 뭐하고 그냥
가다가 또 어깨 동무하다가 또 그냥 평생 무슨 친구라더니 왼수라더니 뭐하고 그러더니 여자 아휴 뭐하니 짓거리지 나는. 이거 하여튼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뭐가 되겠지. 곡절 한 번 더 하기 전까지는 그냥 뭐 하고 그냥 뭐 그거 끝나고 나면은 또 그냥 왼수고 뭐 그냥 천하이나 끊는 그거의 반복인데 왜 그런 거에 눈길을 돌리고 올바른 길이 아니지 않아. 그럼 올바른 길로 가야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길 아닌 줄 알면서도 많이 가잖아요. 아니 가더라도 내가 자의를 있어야지 돼요. 그렇죠. 그런 경우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거의 시간을 많이 살려고 노력해요. 돈 시간을 많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처럼 말하면 그런 걸로 치는 거지. 돈으로. 그래야지 내 시간을 확보하고 저렇게 해야 되니까. 아 그거를 좀 해보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 중에 누가 하나는 그러니까 어떤 뭐를 하고 그러는데 그걸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돈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근데 자유로 하면은 떳떳하다. 자네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할 거야. 나중에는 그런 거 어느 때가 있어. 이해할 날이.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인정하고 내가 떳떳하게 하고 나는 목표가 저기 있는데 이 과정이 필요하니까 내가 산 것뿐이야. 목적이 아니야. 진짜. 이거가 목적이야. 좀 조준 선생님 벌써 이해가 되셨는 것 같아요. 맞지. 그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 각오도 없으면 나못다. 참 편안하게 좀 가볍게 하려고 할 때 얘기가 좀 무거워. 그러니까 나는 좀 안 돼. 좀 이렇게 가볍고 편하고 즐겁게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좀 무거워졌어. 나는 한산에서 마지막에 그 여기에 뭐 인연, 몇 개 그냥 좀 2년 한 3년 그지? 2, 3년 괜히 왔다. 요거 봅시다. 의명제키 누군데 5선 정방 이미제 이농 성타 농려 장함일지 사취 방서지 방거지 25장 탄신 위구 내척 기필 이하 분지 내 인계 자손 절차 해법 저지 가려. 이것도 많이 인용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최고래 능서 인명에서 이 글귀가 제일 먼저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 좀 논소표에도 물론 이런 말이 좀 있고 그러는데 요 말이 많이 인용돼요. 요거는 상당히 많이 인용되는 거야. 우리나라 그 명제가 능운대라는 거가 있어. 그러니까 이름도 얘들은 참 잘 줘. 구름을 능가하는 능가라. 그러니까 높은 대라는 얘기지. 이러한 것을 일으켰다고 세웠다고. 그런데 잘못 먼저 방을 못질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글씨를 쓰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못질까지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빈 글씨겠지. 그래서 미제 아직 쓰지 않았다. 이 제가 쓰다 하는 거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도 한번 제가 이거 얘기했었었지. 제를 크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 참 되게 못하죠. 나는 옛날에 제를 크게 생각했다고. 예를 들면
무슨 흔히 많이 나오는 이런 거 뭐 쓸 거 없어요.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지 쓰지 마세요. 물론 이 제자가 저렇게 하는데 이 제자가 뭐 쓰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지만 또 이게 쓰다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갖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제자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이거를 갖다가 표제 같은 거를 쓴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글자를 쓰다야, 그지? 물론 특별히 좀 그 지목을 해서 이거를 주로 많이 제자한다고 했었을 때 책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표제를 쓰는 것을 제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높게 본다, 제자를. 그러니까 쟤는 꼭 쓰다라는 생각을 안 쓰고 안 하고 이걸 뭔가 좀 특별하고 뭔가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라고. 근데 단순히 쓰다 그러면은 그냥 제자도 글씨를 쓰다지, 그치? 그러니까 표제를 쓰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 벽사 하면은 벽에다가 쓴 글씨야, 그죠? 옛날에 제 벽사가 많아. 그 중국에는 그 벽에다가 쓰는 거 이렇게 유행이고 뭐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제액은 뭐냐? 비액에다가 쓴 거야. 이걸 잘 모르고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걸 제액이라고 해. 제액이라는 말은 없어. 모르면은 제액이라고 한다고. 근데 내가 볼 때 제액이라는 말은 없어. 자, 비액을 전서로 쓰다. 그러면 전액이야. 이거 해석은, 그죠? 이해가 되죠? 근데 전액이 명사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 명사가 아니야. 지금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야. 제를 쓰다 그런다는 걸 생각을 하면 비액을 전서로 쓰다지, 그지? 그럴 때 이거 전액이라고 그런다. 물론 전서가 주로 많지. 근데 그 뒤에 해서도 되고 예서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전액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네. 그러니까 저것은 쓰다 그런 뜻이야. 제액하면은 뭐 편액이라든가 제액하면, 그죠? 편액을 쓰다. 아까 제액 여기서 아까 뭐라고 그랬나? 제액이라는 말은 없는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비액을 쓰다라고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무튼 아시겠죠? 미제. 그러니까 아직 쓰지 않았다는 거야. 편액을, 그지? 그러니까 이거 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제일 낫다 하는 거야. 아까 제 액을 편액을 쓰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야. 쓰다 그렇게 하고 나면 돼. 그래서 농은 이렇게 새농 같이 이렇게. 옛날에 큰 바구니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걷다가 이제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그 농으로서 그 탄을 채우는 거야. 그 탄을 위탄을 채웠다. 그러니까 걷다가 대바구니에 넣어서 올린 거지. 그래서 농로 이거는 이제 사다리 줄 길게 이렇게 해서 끌었어. 그러니까 쭉 위에서 끌으면 이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사취, 방석, 이 방은 이제 편액을 얘기하는 거야. 편액에 가서 썼다. 편액에 다가가서. 근데 거기서 위에서 이렇게 쓴 거야. 그 밑에. 높을 거 아니야. 그 방 거리가 방의 거리가 방은 땅에서 떨어진 것이 25장이야. 25길. 되게 일장이 사람 일길이라고 해. 그러니까
사람이 25 아무튼 뭐 그 정도. 그러니까 한 30m 되겠죠. 그러니까 탄 신의구 탐이 매우 그 위구 위태하여 들어왔다. 그래서 다 쓰고 나서 내 첫 깊이 그 붓을 던지고 이하 분지 그러고 아래로 해서 분질러 버렸다. 이제 불살러 버렸다. 그 말로는데 뭐또 머리가 허옇게 셨다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손한테 경계해가지고 절차 해법 이 법도야 해법 해서 법도가 아니라 이 법도라고 하는 거는 뭐야? 편액쓰는 저번에 내가 그랬었었죠. 이렇게 그 벽과서 이런 큰 글씨 방서 이런 거를 서서인데 그 누가 먼저 시작했다고 당나라를 가가지고 안진경 그게 대당 중흥송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대당 중흥송의 그 안진경 그거에서 그 뒤부터 그건 큰 벼랑 글씨인데 그거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일반 쓰는 거하고 좀 달라. 이런 요만하게 쓰는 거하고 거기에는 편액 글씨 하나가 이거보다 더 크잖아. 대한문 이런 거는 굉장히 큰 거야. 멀리서 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필법으로 쓰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쓰는 법이 있어. 그 법도야 아니라 해법. 이 법도, 그러니까 편액 쓰는 그런 법도를 절 없앴어. 그래가지고 없애는 것을 저지 가령 집안의 명령성과 집안의 에다가 저 기록하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법, 왜냐면 이거 사람 잘못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위탄이 그만큼 그 당시 글씨를 잘 썼고, 물론 위에 위탄 얘기 나와. 그러면서 궁전에 모든 걸 이렇게 이 사람이 거의 다 썼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일화를 이런 거 하나 넣은 거를 제가 소개한 것 뿐이야. 요것도 그때 우탄 종려가 제일 그리고 그 이 양은을 왕언지 조카라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양은이 쓴 거는 양은 이후분은 못 쓰지. 고래니까 옛날이니까 그 이전 거를 쓴 거 아니야. 따라서 이 사람도 우진 때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많지가 않지. 그렇지만 최초로 옛날 사회가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리고 이 사람도 제일 먼저 한 거가 사연을 들었어. 이렇게 네 사람. 종려, 장지, 왕이지, 왕언지. 이 사람을 꽤 존중을 했었고 그 뒤에 몇 명만 들었을 뿐이야. 16명인가 뭐 아무튼 뭐 그렇게. 그래서 그냥 평을 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최초의 서예가 모음집이지. 그 당시. 근데 나는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김진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좀 낙선제인가 거기서 이렇게 그걸 정리를 했었을 때 거기서 한번 그 사회가 그 사람도 글씨니까 그 중에 좋은 글씨를 뽑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눈이 상당히 중요하다니까. 신화학자 처음에 만든 그 왕착도 그 눈이 안 좋으니까 뒤에 욕을 먹는 거야. 가짜라고 그러고 또 잘못된 거.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거기서 1차 분류를 해놨었어야 돼. 그런 거야. 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A급이 뭐가 있어? 서로 말도 못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표준과 이런 게 설사 그게 잘못되더라도 이 기준이 있어야지만 기준을 놓고 그 뒤에 파급이 되고 발전과 계승이 되고 여러 가지가 이 척도가 되는데 이 표준점이 처음에 이런 것이 없어버리니까 그 뒤는 아무것도 지가 다 잘한 거지. 아니라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논문도 좀 나오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지. 글씨 평가도 나오고. 또 평을 못하니까 쓰지도 못하겠지만 아무튼 지금 내가 말한 건 당연한 거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못한다고 그랬었을 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지. 늘 밝은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눈 밝은 사람이 나왔었을 때 그때 이미 발전기가 된 거야. 눈 어두운 사람만 있었을 때는 지나가는 거잖아. 계속. 그런 거 할 생각도 못한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듣기로는 저기. 그때 그 장사에 가서 그냥 보고 거기서 그거 보고 쓰기만 글쎄 했다고 물론 이러는 것 쓰고 같아요. 그거 읽고 이렇게 하고 작업을 했는데 그 분류 작업을 했었어야 되잖아. 그 분류 작업 했었을 때 큰 그림을 못 그렸어. 그걸 못한 거지. 큰 그림을 못 생각도 그리고 전부 선집을 해야 돼. 맞아. 내가 말하는 대로. 예. 그저 자기네 거 개인 그렇지. 공부만 열심히 그렇지. 하시고 그랬던 이거를 거야. 이렇게 아이고 그렇게까지 생각도 못한 것 못한 같아요. 거지. 그게 가서, 바로 그 사람이라고. 예, 가서 그거 보고 그러니까 그게 잘났다 못났다 그게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글 풍토가 그렇게만 넘어온 것밖에 없는 거야. 거기서 만약 그렇게 풍토가 아까 내가 말한 처럼 그렇게 썼으면요 이거를 저 예술적인 각도에서 따지고 뭐 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가 품격이 다양화와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근데 원류와 이런 게 나오지. 요렇게 해서 싸움. 그 당시엔 거기 가서 공부만 하고 그렇죠. 실물 앞에서 그거 그냥 그래서- 우리 가면에서 봤는데 들었는데 그 자랑처럼 말씀하시던 그거밖에 요즘은 유물처럼 그거 해서 본 그냥 거. 못하지만 그때는 그냥 이렇게 보고 밥 먹으러 여기까지 보았으면 여기다 점 찍어놓고 밥 먹고 맞아. 왔다고 그 자랑처럼 얘기하는 거와 그랬구나 이러면서 들었지. 거기까지예요. 실물을 직접 보고 그걸 옆에 놓고 할 수 있었지. 있었던 그거. 아니 분류를 좀 했으면 지금 우리 때에서 좀 혜택을 많이 하다못해 보지. 민물도 그때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옛날 동대문 이런 데 가지고 그냥 리아가로 그냥 그런 작품을 사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골방에 썩어 내서 버리기도 하고 그냥 또 그냥 추려서 하고는 그게 정리가 안 돼서 눈이 없어서 그때 표고사 따라다니면서 그 정도 가지고 그 눈이 뭐가 있냐 그냥 그거 수집만 하면 뭐가 될 거라고만 생각. 물론 좋은 것도 꽤 많은 걸 많이 해. 비싼 것도 많이 있고 그러지만 그래서 정리가 돼. 그래서 책이 나고 이론하고 그게 나와줘야지만 비로소 그게 옳다 그러다는 거 그 다음 문제야. 그래서 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그런 거야. 그 내가 공부할 때 그 정춘락 저기 하면 맨날 그냥 그 평반 두고 잡아먹고만 이러고서 아 형님 그만 잡아먹고 그 실력 좋고 하는 거 그 일본 거 공부 많이 한 거 그런 거 좀 이렇게 좀 소개하고 그러죠. 그건 무조건만 누구 갖다 놓고 때려 잡는 것만 하고. 그 내가 한참에서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자네가 나보다 낫네. 그 사람은 일본어 저 사투리까지 해요. 그 일본 사람이 놀랄 정도야. 빨리 가셨다. 그러니까 그것도 가방끈이 짧아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말 잘하는 사람 공부 안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주도. 공부해가지고 거기 도서관에 맨날 다니고 저러 가는데 언제 말해. 술집 다니고 이것저것 막 해야지 말 잘하지. 그러나 그 사람은 가가지고 그런 걸 했었으면 굉장히 그때 좀 달라졌고. 그래서 나는 그런 걸 하고서 늦더라도 설사 안 되더라도 나는 그런 걸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하리라 하면서 그때 나는 내가 자랑한 거가 아니라 길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책 나오니까 누가 뭐라고 그럴 수가 없죠. 기초가 되잖아. 누가 그런지 이렇게 여기서 이거 한글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내가 그런 말 나올까봐 내가 그냥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리고.
좀 안타까워. 응. 그죠? 한마디로 그냥 안타까워. 알고 나면 더 안타까워. 그렇지. 그냥 뭐 실은 한글을요 그렇지만 연구하려고 하면 치려고 하면은 그 내가 볼 때 어렵지 않아.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나와 있는 자료와 이렇게 저가 전해지는 거가 뻔해. 그러고서 거의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거부터 일단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서체 정리하고 연도별로 정리하고 이거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난 하기 싫어. 그걸 내가 만약 저렇게 하고 나면은요 나쁜 일이 더 많아져. 좋은 일보다. 그런데 난 아예 몸담기가 싫어. 그래서 한글 서예사도 내가 얼마나 안 쓰려고 막 그냥 그럼 저렇게 했었었는데. 지도 안 하면서 말만 많이 그게 참 그게 못됐어 조금. 못 들어. 앞에서 말하면 괜찮아. 뒤에서 그냥. 그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왜 그 짓을 그렇지. 뒤에서 이제 누가 앞에서 해요. 선생님 앞에서 못하지. 그래서 한글 서예사도 안 한다 하는 거. 어떤 애가 하라고 하라고 싸우고 싸우고. 그래서 한 거라고. 그러면 하라고 하지 말고 자기네가 좀 나서서 좀 해주지. 그니까. 왜 자기네들은 안 하고. 뒤에서 그렇게. 글쎄 말이야. 쉽지가 않아. 그냥 싸우기나 하고 맨날 난 흉이나 보고. 아니 우리 선배들 흉 봐서 안 돼. 자, 너. 네. 종류 3채 1월 명석지서 최묘자 2월 장정서 전비서 교서학자야 3월 행합서 상문자야 3법 괴세지 소설. 지금 요 말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회차가 쭉 이렇게 나왔었고 그리고 그때 그 종료는 종료가 어떻게 보면은 최고봉이었던 것 같아. 그 오뷰인도 종려글씨를 배워가지고 왕이지한테 전해졌고 왕이지가 또 임세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었는데 근데 종료는 어떻게 보면 정치는 좀 잘 못했던 것 같아.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뛰어나고 저렇게 했었으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런 나지는 않을 거야. 여기 또 조조하고도 좀 있어서 그 당시 좀 높은 벼슬을 했어. 근데 그 아들 종애가 조금 정치 야망이 좀 커서 나중에는 좀 죽는데 근데 그 과정도 이렇게 연속극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와. 그래서 아주 잘 사마의 그거 이렇게 보면은 나와. 사마주 다 거기하고 연관된 거. 근데 이 종료의 그 삼체라고 하는 거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그때 이름을 첫째는 명석지서 돌에 그 새기는 것에서 가장 묘하다. 이것은 보통 지금 서체로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걸 명석서 이렇게 하는데 돌에 새기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것을 예서라고 좀 보통 얘기를 해. 그 두 번째는 장정서 이 의미도 좀 주가 있어서 좀 잘 안 했는데 저 풀이가 상당히 그러니까요. 어렵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가지고 장정은 책 이렇게 그 장정하고 이렇게 하고서 정성 들여서 책에다가 이렇게 공문서 쓰고 뭐 이러는 거였기 때문에 저것을 지금 말로 하면 해서야 정서야. 그러니까 예서 정서,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행합서. 행합서는 그 행서의 그 옛날 명칭이 행합서야. 앞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상문자는 서로 문자는 소문났다 그런 얘기야. 소문났다 그런 거니까 뛰어난 거죠, 그죠? 알려진 거지. 소문난 거가 문자가 재밌다. 소문난 거를 들으면은 소문 내는 거지 또. 소문이 벌써 나. 그러니까 들리는 건데 그거를 알려주고 그러면 소문난 거고 그러면 명성이 뛰어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자 하나에 그 뜻이 다 있는 거야. 들을 문, 소문나다, 소문내잖아, 그지? 소문내서 딴 사람이 듣고 알려지니까 유명하다, 명성이 나다. 이런 이 세 가지 뜻이 다 있어, 문자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법, 이거
명석서, 장정서, 행합서 이것이 모두 세상에서 그 서자 좋아하는 말이다. 뛰어났다 여기는 말이다. 뭐 이러는 것이죠. 그 사람도 그냥 여기 그냥 내가 소개하려고 했던 건데 강하 이식 진시중 선예초 정자 공부 능명 동시 중서랑 이충 모 우교임 선종법 왕일소지 사 강하의 그 이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진나라 때 시중을 했었고 예서 초서를 잘 썼다. 그러니까 이때 예서가 난 모르겠어. 지금 이거를 갖다가 가로치고 해설하고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 이때는 저 그걸 예서가 없었거든. 이 참 명칭이 정말 어려워. 여기 하나 건너뛰셨네 선생님. 뭐가 그 위에 거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하동에 하동에 없어서 한참 찾았어. 요거는 이거 하고 아니 괜찮아. 이거는 내가 일부러 지금 이 사람들도 그 사람 얘기한 것 같아서 저번에 내가 말했었죠. 위씨 집안. 네. 그러니까 위기, 위관, 위함 이렇게 내려오는 위씨 집안이 상당히 유명했다는 것을 내가 최근에 능설문에도 나왔고 나중에 그 강유의 거기에서도 위씨 파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제목으로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 제가 이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역사는 승자 쪽에서 쓰고 항상 유명한 사람 쪽에서 치우쳐져. 그렇지만 치우쳐지는 그 반면에 그때 상대했고 그때 대적하고 했던 사람은 2등이지만 상대적으로 죽어버리니까 안 알려진다. 내가 볼 때 우이씨가 그렇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서해 정통이 아까 종료 의빈에서 왕위지에서 서성으로 되고 그것이 왕씨 집안에서 이어져 내려가지고 남조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리고 또 당태종이 왕위지를 서성으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왕위지를 제일 높게 본다고. 근데 왕위지 전에까지 보면은 왕위지보다도 왕헌지가 더 유명했어요. 그 아들이. 그런데 왕위지는 아버지고 왕헌지는 아들이잖아. 당태종은 황제잖아. 황제가 아들을 높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당태종 글씨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왕헌지풍이야. 왕위지풍이 아니야.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는 왕위지를 높여야지 왕헌지를 높일 수가 없는 거야. 아비를 놓고. 나라잖아. 제왕인데 충효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 자식을 높이고. 그때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거야. 내가 그런 논문을 왕위지 왕헌지 재평가 뭐 이렇게 해서 논문을 내가 쓴 것도 있어. 지금 그런 내용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그 왕위지 전론이라고 당태종이 썼는데 거기에 보면 제일 많이 형편없이 깐 거가 왕헌지야. 삐쩍 마르고 형편없고 뭐. 근데 그 글씨를 가만히 보면은 왕위지 글씨. 왕헌지 글씨는 활달하고 막 이러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역대로 그렇게 해서 가장 깐 사람이 그거하고 뒤에
그 송가정 서보에서 왕언지를 깠어. 왕위지가 높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가장 그 크게 뒤에 영향을 받아버리니까 왕언지가 높다 이렇게 생각이, 아니 왕희지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그 전까지는 활달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그 유행 더 많이 하는 거가 왕헌지야. 아들이야. 자, 그런 면이 있고, 그런 반면에 또 많이 그러니까 그 남조에서 이렇게 했었으니까 역사 그 동지민난이 통일을 해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그 계통이 주가 되는 거잖아. 근데 우이씨 이 집안은 북조로다가 영향을 줬어. 그러니까 거기가 망해버렸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명맥이 이어지지가 않았던 거야. 그렇지만 우이씨 집안이 상당히 중요했다는 거가 역사적으로 많이 나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이렇게 연구를 해야지만 올바른 평가를 뒤에 할 수 있잖아, 그죠? 안 되겠구나. 아니 뭐 여러분 그거까지 필요 없지만 아니 들어보니 어?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쪽으로만 그러니까 내려놓았구나. 그래서 공부는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군체 쪽으로만 이렇게 군체가 지금까지 내려왔으니까 정통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 갈래 아까 같이 거기 갔었으면 또 달랐을 거라고. 나는 그런 쪽에 뭐가 이렇게 오래된 자료와 이렇게 보면은 저번에 나신걸 이후로 이렇게 분포와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6,8을 이렇게 난 정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 중에 물론 궁체가 내려와서 이것도 완성도가 높은 거야. 순도 99%야 내가 보면은 구양순체처럼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다른 유파와 이런 것도 있다는 거를 알려줘야지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 뜻은. 근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살아나니까 이 닭장 쓰고 나 싫어. 차라리 안 하고 내가 많은 게 낫지. 제 생각도 같아. 어? 제 생각도 같아요. 아니 하기는 해야 돼. 아니 근데 선생님 하기는 하실 해야 일은 돼. 아니야.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냐. 그거 하실 일은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내 생각이 벌써 이 구도가 잡히면은 이게 자료 거기가 뽑으면 되는 거야. 그때는. 지금 이런 것도 설명이 벌써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집안 세 사람하고 나오는 거 그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소개를 시킨 거야. 자, 하동의 그 위기 자는 벽이고 우리 상서부경. 이거 상서부경이 상당히 높은 거죠. 선초급부문 약진 기묘 초체 미수 필적 정수 기자관 자 백옥 위진 태복 체장 지법 장지법 이기법 참지 경의 초고 초고시 상문 서야 관자환 역선서 박식고문이라 하동의 그 위 자는 백이고 그 우리나라한테 상서 복양했었으니까 아주 그냥 정승이지 재상을 한 거야. 그래서 초서와 그 고문을 잘 썼고 그래서 대략 그 묘함을 다하였다. 그러니까 아주 칭찬이죠. 이건 양은이 칭찬한 거야, 그지? 근데 그 초서체는 조금 그 화려했다. 화려했으나 그 필적은 아주 그 정교하고 원숙했다. 의기의 아들 관, 자는 저 백옥이고 진나라 태보. 이것도 태보니까 삼정숭의 하나야. 태사, 태보, 또 하나는 뭐더라? 그러니까 삼정승이라고. 그래서 장지법을 갖다가 채집했다. 그래서 우기에 채집하고 우기의 법도를 참고했다. 저가 참고도 되고 어떤 때는 섞어도 된다. 참자가 섞어도 되고 보통 참고라고 그러지만 또 어떤 때는 섞어서도 돼. 뜻이 같은 뜻이. 그래서 다시 초고를 썼다. 초고라는 걸 초서를 잘 썼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 초고가 상문 서로 그 들리는 유명했던 알려졌던 그런 글씨이다. 그리고 우익관의 아들 황 또한 글씨를 잘 썼고 이 우왕이 사체서세 만든 거잖아요. 지은 거잖아. 박학 고문에 박학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위관하고 위황하고 같은 날에 죽는데 그거가 바로 조조 때문에 저렇게 해서 그 집안에 이렇게 해서 역적으로 물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 무진남부가 정치가 아주 그랬었잖아요. 그러고 이네들이 보면은 높은 벼슬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높은 벼슬과 이런 걸 했었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가 조선의 사화 같은 거가 생각나. 숙종 그때 처음에 사화가 나오고 그러지만 이 사화의 그 가장 중요한 거가 뭐냐면요. 사람들은 사화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전부터 이제 그 공신이 생겨졌잖아요. 조선이 만들어지니까 공신이 생겨지잖아. 그러고 그 공신이 또 세습이 되네. 그러면 나라에 이 벼슬 할 거가 100자리라고 쳐. 그래 공신이 이렇게 세습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성경만 들어가가지고 유생이 나오면은 발령 날짜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세습돼 버리니까 발령을 안 되잖아. 대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을 처리해야 돼. 사회의 근본 원인이 그거야. 나머지는 핑계고. 그러니까 정권 잡아서 이렇게 해서 벼슬자리로 들어가야지만 되지. 저는 정치외교는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하기 싫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근본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우진남북 이렇게 어지럽고 막 이렇게 저기 했었을 때 벌써 이 아버지부터도 상서부계고 또 여기 또 태보도 하니까 높은 벼슬을 들이잖아. 정권은요, 이거 고려가 망해서 조선이 됐다. 고려 왕씨잖아. 왕씨 없잖아, 그 뒤에. 다 때려 죽인 거야, 왕씨. 없잖아. 그러니까 역성혁명이라고 그래. 이거 역사가 상당히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나타난 것만 이렇게 본다니까. 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봐져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씨 집안은 여기서 반야 이렇게 정권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씨 집안은 몰락이 돼버리니까 그 몰락 때문에 글씨까지 몰락이 되는 거야. 그치? 그때 영향을 줬다고 그랬어. 이 사람들이 그때 또 만약 그 벼슬이 약하고 저렇게 썼으면 또 영향력이 없었겠지. 예를 들면. 근데 왕씨 집안은 무진당 붙여서 대대로 왕족 그 집안이고 저렇게 했었으니까 이명 집안이고 했었으니까 유지가 되니까 남았으니까 태종까지 해서 서성이 될 수 있었다. 오래 남아서.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살고 남으면은 그 사람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고 나면은요, 그 사람 할 말은 많아. 이 사람도 뛰어났었는데 아무튼 내가 최고예요. 지금 이거야.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역사의 증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올바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사람 글씨를 보고, 그지?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한글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해야지 너무 선입관에 이렇게 내려오고, 아까 말한 무슨 우리 선생이 최고, 그런 거 없어. 제일 조심할 게 그거야. 그래야지 내가 대학교 때 부모를 왜 화두를 내가 왜 사먹겠냐. 제일 먼저 믿어야 될 거를 제일 먼저 부정을 해봐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풀려. 근데 이건 내 방식이고 그랬다고 그러면 다 세상 망하지.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고. 아무튼 내 생각은 그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시 그런 사춘기에 또 와서 마지막 생애를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서 그런지도 몰라. 어떻게 저기를 할 건가. 남들 하는 말을 여태까지 잘 살아오셨으니까 그대로 살면 되죠. 그건 네 생각이지. 내가 사는 거거든. 아니 이제 사춘기 아니, 앞으로도 아니. 많이 남았죠. 갈면 몇 살부터 했어? 저요? 응. 어렸지. 그래서 40대? 너무 어려서 해서 그러나? 되게 어려서. 40대 했다고? 갈매 선생님이요? 응.
갈매 선생님은 어려서 아버지가 다 원래 서예 코트 선생님 오시기 전에